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셨을 과거 여행 시간. 오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이은솔 아나운서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우선 이렇게 평소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의 넘치는 끼와 매력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소리와 손짓에서 끼가 벌써부터 좀 느껴지는데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솔 씨는 평소에 지나간 과거나 역사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물론이죠. 그럼요. 원래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영상실록 오늘 N을 시청하게 된 뒤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촬영에 오기까지 많은 복습을 해왔습니다. 좋아요. 네. 벌써부터 합이 좋은데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를 통치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남한에서 대통령과 재헌의원을 선출 후 정부 수립을 선포하자 북한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같은 해 9월 9일 사회주의 국가의 정식 명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공화국 수립 후 수상 김일성을 비롯해 부수상 박화경, 내무상 박일우 등이 선임됐는데요.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통치했잖아요. 남한을 미국이, 북한을 소련이 지배하면서 통치하는 방법도 공산권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네요. 맞아요. 특히나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었는데요. 초대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수립했고 공산권 국가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정부로 승인 후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문이 세습적, 강행적 독재 정치를 시행했는데요. 한 가문의 독식이라니. 혹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 헌법이 있었나요? 네, 헌법이 있긴 했었어요. 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수립됐고 이듬해인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1948년 2월 8일에는 인민군을 창설하고 4월 2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확정했죠. 아니, 헌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북한의 헌법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정권 수립 이후 이듬해인 1949년 6월 24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함으로써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분단 체제는 한층 굳어져 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9월 9일 박정희 정권의 연임을 위한 삼선 개헌안이 민주공화당에 의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상정은 박 정권이 헌법에 규정된 두 번째 임기를 2년 반 정도 남겨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임기 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여러분들은 10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잖아요. 맞아요. 1차 안에서 중임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삼선 개헌까지 나온 건가요? 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제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뒤에도 계속 연임하기 위해서 곧 삼선 개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삼선 개헌에 대한 문제는 다음 대선에 유력한 후보였던 김종필 또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과 1969년 4월 4.8 항명파동을 통해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6차 개헌안을 강행했는데요. 6차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통령의 3기 연임 허용. 둘째, 야당 의원의 집단 사퇴로 인한 국회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이하로 될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소인원 규정 삭제.
셋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선을 의원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넷째, 국회의원의 강요 기타 직위 겸직 허용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반대 세력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3선 연임이 상정되면서 바로 통과가 된 건가요? 맞아요. 1969년 9월 9일 6번째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개헌안은 9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요? 당시 개헌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비밀리에 국회 제3별관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투표했는데요. 그 결과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어섰고 6분 만에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네요.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반발이 나왔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은 MBC 기자가 현장에서 몰래 취재해서 세상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건데요. 야당은 해당 개헌안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학생들은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6년 9월 9일 중국 공산당의 주석 마오쩌둥이 8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아버지였던 그의 사망 소식은 오후 4시 장송곡이 방송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며 알려졌는데요. 마오쩌둥의 죽음은 중국에서는 충격이었지만 또 천안문 사건 때문에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마오쩌둥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문화 대혁명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당시에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마오쩌둥의 대응에 시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던 만큼 이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 중국 후난성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919년 오사 운동이 발발한 뒤 후난 학생연합회를 설립했고 1922년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에 참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과 전쟁을 벌이며 중국 공산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베이징에 세우고 중국인민공화국을 창건했는데요. 그리고 국가 주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1년에는 PC통신인 하이텔이 개통했습니다. 정보통신의 가정화와 대중화를 위해 보급된 하이텔 서비스는 매일경제신문사가 경제정보를 비롯해서 문화정보, 학습정보, 114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하이텔이 옛날에 전화기 모뎀으로 연결하던 PC 시스템 맞죠? 드라마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은수 씨는 직접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무료 통신망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늘 이용자가 폭주했거든요. 당시 8비트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었는데 통화당 지불이라서 부담은 크게 없었지만 모뎀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장기기증, 다른 환자를 살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뇌사를 한 분의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장기 기증의 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뜻깊은 날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